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세계 4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누가 제일 핫해요? 뉴욕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못하는 거야. 문을 딱 열었는데 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고태용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그리고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하는 4대 컬렉션이 있어요. 한 30개, 40개 정도의 도시에서 패션쇼들을 하는데 컬렉션을 하는 나라가 되게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4대 컬렉션이라고 하는 곳은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이렇게 네 군데를 세계 4대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4대 컬렉션은 뉴욕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파리에서 이제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 4대 컬렉션이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델들 그리고 바이어들, 프레스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움직이면서 패션쇼를 보고 의상들을 바잉하기도 하고 또 열띤 취재들을 벌이기도 해요. 제가 그 4대 컬렉션 중에 3개 도시에서 패션쇼를 직접 해봤고 파리하고 뉴욕하고 밀라노는 해봤고 런던에서는 제가 이제 패션쇼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각 나라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하면서 완전 라이징하게 핫한 브랜드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에 어떤 브랜드들이 4대 컬렉션에서 뜨고 있는지 그리고 꼭 봐야 될 컬렉션이 있어요. 4대 컬렉션에서 꼭 이것만큼은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컬렉션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뉴욕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자유분방하고 상업적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DDP라는 공간에서 지금 모든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서울 패션위크를 하는 게 한 80% 정도가 그렇게 하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핫한 디자이너들 알렉산더 왕, 탐 브라운, 필립 림, 밴드 오브 아웃사이더 이런 브랜드들이 컨셉과 어울리는 장소를 골라서 패션쇼를 하는 게 유행이었고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뉴욕 패션위크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당시에 런웨이 형식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형식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런웨이 형식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울 패션위크 하는 것처럼 딱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쇼를 모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방식인데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은 밖에서 쫙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모델들을 옷을 입히고 딱 다 세워놓고 미리 세팅을 한 다음에 스튜디오 문을 딱 열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이제 모델 앞에 서서 그 옷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런웨이 같은 경우는 백스테이지에서 숨어 있다가 막 일을 하다가 피날레 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모델 옆에 디자이너가 서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바이어 프레스들한테 같이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방식이어서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너무 멋있는 방식이다. 사람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서울 패션위크에서 이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디자이너였는데 그 시즌 폭망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뉴욕 패션위크 같은 경우는 온전히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고요. 서울 패션위크는 학생들부터 일반인들까지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행사 형식의 컬렉션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막 모델 앞으로 막 우르르 가갖고 거기 앞에만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옷을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기자들이나 바이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은 뉴욕은 굉장히 웨어러블한 피스가 아닌 옷들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한마디로 저는 뉴욕 패션위크는 굉장히 상업적인, 굉장히 웨어러블한 컬렉션을 볼 수 있는 컬렉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뉴욕 패션위크에서 볼만한 쇼를 좀 꼽자고 하면 탐포드라든지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아직도 뉴욕 패션위크를 좀 지키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보시면 좋고 요즘에 누가 제일 핫해요? 이런 브랜드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뉴욕에서는 사실은 그런 브랜드들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뉴욕보다는 조금 더 다른 도시를 통해서 패션쇼를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가장 눈여겨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LVMH라는 이제 루비통 헤네시 그룹에서 하는 경연대회에서 굉장히 높은 상을 받은 브랜드인데 최근에 이제 첫 컬렉션을 했을 때 이제 파리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뉴욕 브랜드나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패션쇼를 할 때 자국에서 스타트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뉴욕에서 과연 이 브랜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슈가 될 수 있을지 한 질문들을 했을 때 제일 자신 있었던 거는 한국에서 자라온 디자이너가 푸는 한국적인 프레피 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제일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것들이 우리 쇼를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셀럽이나 약간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구글 번역기를 막 돌려갖고 제 쇼에 대한 인비테이션을 만들었고 그 인비테이션을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제일 먼저 보낸 게 브루스 패스크라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남자 디렉터고 어떤 스타일로 유명하냐면 클래식하고 아이비룩에 대한 정석인
그런 기자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구스터라는 그 사람이 이제 탐 브라운도 있었고 랄프 로렌도 있다가 이제 니만 마커스라는 백화점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는 걸 한국에서 다 따라 했었어요. 그 둘한테 제일 먼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그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모델들을 다 옷을 입히고 모델들을 다 세워놓고 문을 딱 열었는데 리구스터가 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막 브루스 패스크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은 정말 인터넷으로만 보고 완전 패션 그 레전드들인데 리구스터가 네 쇼 보려고 내가 줄 서서 기다렸는데 막 그러면서 막 들어와갖고 브루스 패스크랑 같이 얘기하면서 네 옷은 너무 이런 게 너무 좋고 막 이런 게 너무 흥미롭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좋았고 꿈 같은 일이었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리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뉴욕에 쇼할 때 브루스 패스크랑 계속 왔었고 브루스 패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년 전쯤에 한국에서 책을 냈는데 추천사도 써줬어요. 외국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이렇게 꿈꾸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풍경들이 실제로 딱 눈앞에 그려질 때가 너무 대단한 기억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도시는 밀란인데 밀란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좀 정통 신사의 나라, 수트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저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밀란에서 하는 컬렉션들 그렇게 막 주의 깊게 보지 않다가 프라다하고 마르니를 제가 좋아하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밀란 같은 경우의 특징은 좀 전통적인 남성복들이 많은 도시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밀란 컬렉션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밀란에서 볼 수 있는 컬렉션 중에서 마르니 프라다도 있고 제냐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의 수트를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최근에 밀란이 제일 재밌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래된 소위 말하는 명품들 하우스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조금 더 트렌드를 접목을 시키면서 젊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라든지 조금 더 리프레시되는 어떤 브랜딩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르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미니멀한 브랜드라고 생각했다가 마르니 최근 컬렉션 보면 해체주의 일어나면서부터 되게 막 이렇게 실험적인 컬렉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니 같은 컬렉션은 과거의 마르니와 현재의 마르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이제 알렉산더 맥퀸인데 저희 나이대 같은 경우는 완전 레전드 디자이너였고 맥퀸은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굉장히 천재적인 디자이너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라 버튼이라는 디자이너로 바뀌면서 맥퀸이 조금 리프레시가 좀 됐어요. 맥퀸 컬렉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밀란 컬렉션을 제가 런웨이를 하러 간 거는 한 3년 전부터 갔고 가게 된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공신력 있는 박람회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리는 삐띠오모라는 전시가 있어요. 밀란에서 삐띠오모라는 행사 자체를 클래식 쪽에만 국한이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즘에 핫한 브랜드들, 요즘에 영한 브랜드들을 우리가 평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컨셉까지도 좀 받아볼까 하면서 전시만 하던 행사를 패션쇼 런웨이를 해서 사람들한테 좀 이슈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고 뉴욕하고는 다르게 연출이라든지 약간 모델 캐스팅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스케줄링을 굉장히 정통으로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또 좋았던 거는 제가 처음 초대받아서 갔을 때는 같이 일본에서 초대받은 사람이 이제 언더커버하고 솔로이스트라는 두 개의 합작 쇼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학생 때부터 너무나 좋아하던 브랜드들이 같이 게스트로 오게 되다 보니까 패션쇼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영감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았고요. 밀란 컬렉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고 듣기는 많이 들은 런던이에요. 근데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좀 재기발랄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도시, 컬렉션들도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요. 런던은 완전 극과 극인데 해체주의나 실험주의, 패턴적인 플레이들을 하는 브랜드들 아니면 굉장히 고스, 다크한 느낌의 어떤 브랜드들 이 두 가지의 루트가 명확한 컬렉션의 도시고 오리지널리티를 느낄 수 있는 브랜드들을 찾기보다는 런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신인들이 좀 많아요. 마틴 로즈? 네, 마틴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에서 컬렉션을 하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좀 배트먼 같은 어떤 해체주의라든지 패턴 플레이라든지 오버사이즈라든지 약간 이런 구조적인 옷들을 만들면서 꽤 웨어러블한 피스들을 만드는 브랜드여서 인기도 좋고 또 세일즈도 잘 되는 어떤 그런 브랜드라고 해서 마틴 로즈가 아마 런던 컬렉션을 할 때 지금의 어떤 20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 브랜드인데 이제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패션 진짜 좋아하는 분들 알만한 브랜드 크레이그 그린이라고. 이제 크레이그 그린은 진짜 개빡센 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팔 4개 달린 옷 만들고 위아래 막 매칭 안 되는 막 이런 이상한 옷,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옷, 막 무한도전에서
약간 옛날에 런웨이 같은 거 할 때 막 상어 옷 같은 거 막 그런 옷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인데 런던은 그런 옷을 만들어도 유일하게 인정이 되는 도시. 진짜 말도 안 되는 옷 만들어 8개짜리 막 나와도 아 런던 컬렉션이니까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가 주는 느낌은 유일하게 약간 조금 더 세일즈 생각 안 하고 패션쇼를 하는 애들이 많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도시는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션으로도 좋아하고 여행에서도 가장 많은 영감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인 파리인데요. 파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패션의 도시라고 해요. 제가 파리를 처음 갔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없어졌지만 꼴레트라는 편집샵 딱 들어갔는데 칼 라거펠트가 거기서 딱 책을 보고 있고 내가 아 대박이다. 찍지 못하고 막 문자 보내고 있는데 가드가 와서 막 사진 찍지 말라고 사진 안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너무 신기했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 레이그 아쿠보 그때 꼼데가르송하고 막 그때 엔드몰 미스터 이런 디자이너들이 옆에서 막 에스프레소 마시고 있고 그 다음부터만 커피는 무조건 에스프레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파리를 좀 많이 가르쳐준 선배가 이제 배우 이승범인데 파리에서는 검은색 옷만 입어야 된다 바지가 통이 다 이렇게 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파리에 대한 기억이 저한테 그때부터 처음인데 패션쇼를 하게 된 거는 3년 전쯤에 이제 가게 됐고 그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디자이너를 뽑아서 파리에서 온쇼, 메이저 쇼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리스 반 노튼이라는 쇼를 보러 가고 싶어서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 바깥에 이제 가드가 막아서 가드한테 내가 진짜 패션 공부하는 사람인데 나 한국 신인 디자이너인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못 들어갔던 공간에 들어가서 패션쇼를 하게 됐어요. 근데 파리는 굉장히 예술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아시다시피 뭐 4대 컬렉션 중에서는 클로징을 담당하는 도시이기도 한데 재밌는 거는 샤넬,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들이나 오프화이트 뭐 약간 이런 핫한 브랜드와 하우스 브랜드들이 다 핫해요. 여기는 모든 쇼가 다 메이저여서 여기의 단점은 신인들이 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상식적으로 파리 패션위크를 신청하면 온 오프 쇼가 있는데 온 쇼는 메이저 공식 스케줄에 들어가는 쇼고 오프 쇼는 그거 안 할래 그냥 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래 이렇게 했는데 온 쇼에서 신청을 해서 됐다고 해도 시간을 막 분배하는데 신인들은 막 아침 10시 밤 9시 막 이런 시간 줘버리면 일단 사람 안 오지. 오후 3시에 아싸 걸렸어. 근데 갑자기 오후 2시에 저기서 막 루이비통. 그러면은 바이어 아무도 안 오지. 이러니까 애들이 완전 막 벙치는 거야. 오프쇼도 마찬가지로 내가 몇 날 몇 시에 무슨 시간에 쇼를 해야지 하는데 오프쇼를 먼저 잡고 온쇼를 알려주니까 여기서 잡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카이. 그러면은 이제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첫째로 바이어 프레스가 안 오고 둘째로는 내가 쓰고 싶은 모델들이 다 절로 가니까 모델도 못 써. 사람도 안 와.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맥이 빠지다 보니까 신인들이 하기에는 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즘에 어떻게 접근하냐면 런웨이가 아니라 되게 좋은 쇼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쇼룸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쇼룸 같은 경우는 딱 그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딱 기간 동안 열어놓으면 이제 바이어들이 다 오는데 패션쇼를 해도 아까 마찬가지로 보러 오지도 않고 뭐 설상 와도 뭐 뜨뜻미지근하게 오는데 이 쇼룸이 좋은 이유는 이 쇼룸을 계약을 하면 이 쇼룸 안에는 이미 좋은 브랜드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마르니, 뭐 엠부시가 있어 지금 여기. 그러면 엠부시 액세서리 보러 왔다가 스티브 제이 요니피 디그나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엠부시를 바잉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 거 엠부시 바잉할 거면 이 브랜드도 좀 봐. 푸시를 또 하니까 같이 묶어서 바잉하고 이러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그러면 여기저기 더 많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있어서 큰 돈을 들여서 런웨이 쇼를 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방식보다는 이 쇼룸 비즈니스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한국 브랜드들도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그냥 짧지만 컬렉션을 하러 갔던 도시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직 가보지 못했던 도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 4대 컬렉션 말고도 되게 많은 나라에서 패션쇼를 해봤거든요. 컬렉션이라는 거는 비즈니스의 형태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한테 패션이라는 거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분 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되게 꼭 필요한 전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컬렉션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드렸는데 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린 브랜드, 추천해드린 포인트로 한번 컬렉션을 한번 더 보시면 컬렉션을 보시는데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컬렉션을 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의 무드를 한번 느끼시는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패션쇼를 본 다음에 단순히 런웨이를 보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디자이너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고 어떤 소재를 썼고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